오늘 아침 청와대에서는요,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트럼프가 SNS로 떨어뜨린 폭탄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를 콕 집어서 약속을 안 지킨다면서 자동차 등 우리나라 제품에 매기는 관세를 다시 25%로 되돌리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은 겁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건요, 정작 코스피는 조금 전에 종가 기준으로 5천선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박 교수님, 처음에 이제 하락 좀 출발하는 듯 하더니 이게 장중 5,080선까지 돌파를 하더니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5천선을 처음 넘긴 거예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래도 악재가 발생했다 이렇게들 봤는데 시작은 약간 하락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무섭게 상승을 하더니 제가 들어오기 전에 3시에 봤을 때 5,080을 돌파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상승폭인데 아무래도 시장이 악재는 맞지만 이게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다. 국회 승인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풀릴 문제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네. 우리가 트럼프의 이런 거 처음 본 거 아니다. 타코라 그래서 네. 트럼프가 세게 나갔다가 뒷공문이 빼는 거 여러 번 봤잖냐. 네. 이번에도 원하는 거 얻으면 또 입장 바뀔 거다. 아마도 이렇게 보고 그동안에 이제 실적이 개선된 업종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상승세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뭐 이렇게 자동차 포함해서 뭐 한국의 관세 15에서 25%로 인상한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지만 그렇게 트럼프가 박 교수님 설명대로 이렇게 으름장 놓고 발 뺀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시장도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다, 이런 겁니다. 심지어 트럼프 본인도요, 이런 기류를 좀 알긴 아는 눈치입니다. Mr. President, Wall Street analysts have coined a new term called the taco trade. What's your response to that? 6 months ago, this country was stone cold dead. We had a country people didn't think it was going to survive, and you ask a nasty question like that. It's called negotiation. 어떻게 보면 트럼프 엄포도 좀 시장이 이겨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고란 기자, 그러면 이 주식 시장이 당분간 그냥 뭐 트럼프 변덕에 큰 영향이 없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그냥 일시적인 겁니까? 사실 우리 증시가 오른 거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정책 변수, 정책 기대감 때문에 오른 측면이 큰데요. 그리고 이 트럼프의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예. 구체적으로 언제 관세를 25%로 하겠다, 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 말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걸 특유의 전략으로 읽히긴 합니다. 많은 어쨌든 만약에 되면 우리 자동차 업계 당연히 떨 수밖에 없죠. 우리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발표를 한 게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요. 이걸 그냥 상대국 미국 대통령이 손바닥 뒤집듯 그냥 뒤집어 버린 거니까 상당히 걱정이 크긴 합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트럼프가 언제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으니까 이게 특유의 전략으로 읽히긴 합니다. 고란 기자 설명대로. 그래도 우리 산업계는 떨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이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걸 그냥 뒤집어 버린 거거든요. 한번 대통령 발표부터 들어보시죠. 한미 무역 통상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트럼프가 이거를 아직 뭐 진짜 뒤집은 건 아닙니다만 이제 엎어버리려고 하는 그 이유가, 자, 트럼프가 거론했던 거는 이제 대미투자 특별법이 국회에서 지연돼서 그런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건 사실 고란 기자 절차적인 그냥 문제인 것 같고,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진위는 좀 따로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자, 이런 얘기들이요. 이 중에 뭐 트럼프 무슨 생각입니까, 진짜 진위는? 사실 저는 이제 조기 투자 압박 부분을 가장 의미 있게 보는데요. 이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표 시점에 의문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구윤철 부총리가 상반기에 3,500억 달러 투자 시작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우리 환율 이슈 때문에요. 그 양해각서에 보면 환율에 문제가 있으면 200억 달러 그 금액이나 아니면 시점을 좀 조정할 수도 있다라는 그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투자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중간 선거 전에 자기의 업적을 치하해야 되는데 한국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압박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국내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치적을 쌓기 위해서 압박하는 거 아니냐라는 설명들도 나오지만, 최수영 평론가, 일각에서는 쿠팡 사태 이거와도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김민석 총리가 예. 바로 가서 JD 벤스 부통령과 얘기한 다음에
부통령이 이 부분을 항의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런 직후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그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다 철회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러면서 평화위원회라는 걸 발족을 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평화위원회가 국제적인 주목도를 못 받고 있으니까 네네. 이거를 레버리지로 삼아서 관세를 레버리지로 삼아서 이제 여기를 이제 그 좀 많이 국가 간 가입을 하려는 예. 그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제 분석도 나오고요. 마지막으로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치적인 의도인데 지금 어쨌든 한국은 6월 10일 지방선거가 있고 미국은 11월 달에 이제 중간평가 선거가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를 보내고 있는 주에서 우리 투자가 좀 이루어져야지 여기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이루어짐으로써 본인의 정치적인 재평가를 받는 데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선투자가 좀 있어줘야 한다. 그걸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부가 우리에게 정식 통보한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한 것은 뭐냐. 이 싸움에 대한 장소, 시점, 형태 내가 다 정하겠다. 그래서 특정 시점까지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잠깐 평화위원회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초청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게 당신과 함께 일하기를 바란다 이런 문구와 같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있죠. 이게 이제 평화위원회에 좀 가입해달라 이런 초청장인데 이 어떻게 보면 좀 살벌한 초청장을 우리도 받긴 받았어요. 근데 설마 이거 가입하라고 지금 이렇게 압박하는 걸까라는 해석들도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도 그럴 만한 게 불참 의사를 내놨던 한 나라에는요. 트럼프가 이랬습니다. What I'll do is if they feel like Costo, I'll put a 200% tariff on his wines and champagnes, and he'll join. 자, 그러면 관세 협상대로 한번 시계를 되돌려 보겠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요. 기업인들까지 정말 지난 한 해 얼마나 발로 뛰면서 고생을 했습니까? 근데 이걸 한순간에 이렇게 좀 엎어버리려는 거니까 우리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이게 아직 뭐 SNS 게시 글일 뿐이지만 이렇게 우리는 뭐 공식 통보 설명이 없었다, 파악 중이다, 이제 굉장히 바쁩니다. 근데 일단 25%로 공식 통보 오고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나 산업연구원 등에서 낸 자료를 보자면 일단 우리나라 총 수출이 64조 원 정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왔지만 자동차를 꼭 집어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현대차 주가가 장중에는 6% 이상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예. ME 차 수출이요 최대 20% 감소할 거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GDP 성장률은 최대 0.6%가 줄어들고 있고요.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고용 유발 효과가 상당히 큰 산업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일자리가 최대 31만 명 정도 줄어들 수 그래요?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망이 있으니까 상당히 산업계도 떨 수밖에 없어요. 너무 급하니까. 자, 우리 산업부 장관이요.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게 이제 잠수함 사업 따내려고 캐나다를 지금 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곧바로 미국으로 또 날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카운터파트인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뜻밖의 러트닉 장관에게 초청장을 보낸 사람은 또 있어요? 네,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입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재용 회장이 초청장을 보냈다기보다는 두사 러트닉 장관과 이재용 회장이 똑같은 행사에 초청장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그게 어떤 행사냐? 작년 12월부터 이건희 컬렉션 전시, 순회 전시가 미국에서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전시가 이 미국 워싱턴에 있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데 그 전시가 2월 1일 끝납니다. 그래서 이 전시의 폐막을 이제 기념하는 갈라쇼가 열리는데 그 갈라쇼에 이재용 회장 당연히 이제 참석을 하게 되고요. 예. 거기에 이제 미국 정재계 인사, 러트닉 장관을 포함한 이 정재계 인사를 초청을 했는데 그 행사에서 둘이 만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네. 사실 이 두 사람은요, 뭐 작년 에이펙에서도 만났고요, 한미 정상회담 이 비즈니스 포럼에서도 만났기 때문에 왜 이렇게 관심을 갖느냐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게요. 사실 최근에 미국 정부가 이게 반도체 포고문이라고 해서 이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상호 관세에 대해서 인상에 대한 언급을 했잖아요. 네. 또 이제 당사자인 러트닉 장관도 이 메모리 기업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일종의 엄포를 놓은 상황이거든요. 네. 당연히 이제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화 행사를 계기로 해서 이런 비즈니스 미팅이 성사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세에 지금 이 상호 관세 문제까지 또 걸려 있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시기에 러트닉 장관과 이제 이재용 회장 간의 만남이 또 성사될지 주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컬렉션이요.
갈라쇼까지 열릴 정도로 지금 미국에서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게 누적 관람객이 무려 4만 명이 넘었어요. 네, 일단 볼 게 많죠. 달 항아리부터 시작해서 뭐 겸재 정선의 산수목화 그리고 김한기 화백의 작품까지 무려 1,500년의 한국 미술사의 정말로 그 주요 작품들이 망라가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상속세 12조 원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건데 국내에서도 관람 신드롬을 일으켰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미국에 가서도 이 역시 사람의 눈이라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엄청난 이 인기를 끌었는데 미국에서도 12월 달에 시작한 게 벌써 5만 명에 육박하는 네. 관람객을 모으고 있다 그러고요. 이제 갈라쇼가 끝나면 3월 달에는 미국 시카고로 가고요. 또 9월 달에는 대형 박물관에 또 전시가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시작된 이건희 컬렉션이 네. 전 세계를 돌면서 또 하나의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서로 새로운 외교 수단으로 또 떠오를 수도 있다. 이런 뭐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떨어진 만큼 이 또 컬렉션 회동까지 주목을 받는 건데 트럼프의 진위가 뭔지 잘 따져서 철저히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